여러분 민스키 차트를 아시나요? 경제 뉴스에서 한 번씩 불장이나 주식장에 거품이 꼈을 때 나오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민스키 차트는 경제학자 하이먼 민스키의 금융 불안정 가설에서 나온 개념으로 경제 안정이 금융 위험의 증가를 통해서 어떻게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 차트의 개념적 모델은 신용주기 또는 금융 거품의 단계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생긴 차트인지 한번 볼까요? 수면 아래 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를 때입니다.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경제를 떠받칠 만한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거나 할 때입니다. 이때 스마트 머니들은 미리 움직이죠. 2단계인 대중들의 인식 단계에서 이제 조금씩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관과 정부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저기서 돈 많이 벌던데 하면서 말이죠. 은행들도 이때부터 대출을 늘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열광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파티가 시작이 됩니다. 주변에서 다들 돈 벌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야 진작에 투자할 걸 이런 후회가 시작되죠. 호모 증후군이라고 하죠. Fear of Missing Out의 준말입니다. 놓칠 것 같은 두려움, 지금 안 사면 나만 못 벌 것 같은 이상한 두려운 기분, 그런 뜻인 거죠. 이때부터 사람들은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그런 생각으로요. 대중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은 거품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원한 파티는 없습니다. 스마트 머니들은 먼저 눈치를 채고 조용히 수익 실현을 시작을 하죠. 이거 조금 이상한데 그러면서 빨리 눈치를 채는 거죠. 이때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대중들이 진입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탐욕과 욕망이 녹아들어서 차트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폭탄이 터집니다. 경기가 좋지 않다는 나쁜 뉴스, 금리 인상이나 대기업의 파산, 디플레이션, 대출 이자도 못 갚는다는 한계 기업이 늘어간다라는 등등 그런 뉴스들 말이죠. 이런 트리거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공포에 휩싸이면서 투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차트가 모든 자산이나 경제 원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사람의 탐욕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움직이는 걸 어느 정도는 참고 삼아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값이 된 금 가격 3년에서 5년 이내에 5,000달러 간다라는 뉴스 제목입니다. 금 선물 가격이 트로이온스당 2,800불을 넘어서고 갑자기 급격히 오른 자산을 보면은 투자자들은 망설이게 됩니다. 지금이 고점이 아닐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겠죠. 최근 가격 변동의 원인을 단기적인 차익 실현 때문이라고 진단을 했고 앞으로도 금값이 우상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앞으로 금값 상승의 이유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 라는 질문에 첫 번째는 중앙은행의 금 매입, 두 번째 중동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 세 번째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네 번째 브릭스 국가들의 탈달러 계획 역시 금값 상승에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요인 외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을 하겠지만 특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금값이 오른다는 대목은 실제로 지금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죠. 안 그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서민들이 힘들어하는데 금리를 높여서 모두 파산을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결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한국은행 금리 인하를 한 것에 대해서 진짜 하면 안 되는데 할 말이 참 많기는 한데 이거는 다음 기회에 하고요. 금리 인하를 하면은 그럼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될까요? 불과 지난 4월에 나온 뉴스를 좀 가지고 와보면은 사과가 88%, 배는 87% 역대 최대 상승이라고 합니다. 신선식품이 19.5% 등 올랐으며 사과와 배는 통계 작성 이후에 최대 폭으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국가에서 어련히 잘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은 현재 화폐 유동성이 만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점차 우리를 어려운 현실로 인도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 무기한 투입이라는 뉴스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당시에 이렇게 돈을 풀어서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배추하고 무, 사과, 배뿐인가요? 물가를 막아보려고 유류세 인하를 올해만 해도 연장을 해서 계속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6월에서 8월 말까지, 다시 8월이 왔을 때 10월 말까지, 다시 10월이 왔을 때 12월 말까지
지금 이제 12월이 다 돼가죠. 다시 며칠 전에 내년 2025년 2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를 연장을 했습니다. 올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화폐 유동성을 이용한 보조금을 계속 지급을 한다면은 이건 끝나지 않는 게임이 되는 것입니다.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유가가 진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화폐 유동성을 이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인플레이션 와중에 돈 버는 현실이 힘드니까 보험까지 해약해서 돈을 만들고 돈을 빌려서 투기하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겁니다. 금리, 물가 못 버티고 실손보험 빼고 보험 다 깨는 사람도 나오고 생계형 보험 해약자가 많아진 상태입니다. 팍팍해진 살림에 보험을 깨서 돈을 만들어냈기에 작년 해약 환급금이 역대 최대였다고 합니다. 돈 벌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희망과 기대감을 안고 투기판을 서성이게 되고요.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유동성의 범람으로 가난해지니까 스마트머니들과 여러 중앙은행들은 이미 인플레이션과 파산을 해지하기 위해서 금을 매수하고 2024년 현재 사상 최고가라는 금 시세를 우리에게 현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심심해서 금을 계속 사들였던 것이 아닙니다. 파산의 경고가 커지는 중국에서는 지금 국민들이 완전 경기 침체인 디플레이션인 상황에서도 미완화가 아닌 파산 해지를 위한 금을 사들이면서 금값은 이렇게 뛰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금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 세계 중앙은행의 금 보유고는 약 1037톤이 늘었으며 역대 가장 많은 규모였던 2022년 1082톤 다음으로 높은 수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값은 민스키 차트에서 어디쯤 와 있는지 재미삼아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차 현금화에 이어서 베어 트랩을 살짝 지나서 언론 보도 증가 초기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만 스마트머니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금을 사재기 해놓았을 것이고 기관 투자자, 정부 같은 기관들은 재작년과 작년에 많은 금을 확보를 했었죠. 개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돈당 30만원 조금 넘는 언저리쯤에서 집에 있는 돌반지를 많이 팔았을 겁니다. 사상 최대의 금값이라면서 수익 실현에 달콤한 구간이 왔었으니까요. 안타깝게도 그 이후로도 계속 올라서 지금은 좀 아쉬워하면서 손가락 빨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커피숍이나 식당, 미용실 같은 데서 사람들이 금 이야기를 하던가요? 금값이 지금보다 쌀 때보다는 언론에서 좀 더 노출이 되니까 약간 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많이 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버는 더더욱 그렇고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우리는 언론 보도 증가에 따른 열정의 단계에도 못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서서히 움직이니까 그 움직임을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 것일 뿐이고 최소한 금 시세가 지금 환율 기준 한 약 1,400원 정도 기준으로 잡는다면은 6,000불 정도가 되어야지 언론의 보도와 대중들의 인식이 자리를 잡을 것이고 대중들이 열정이 붙는 초기 단계에 진입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더 빨리 올 수도 있겠죠. 중간에 잔잔한 파도와 같은 하락 조정은 항상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국제 시세가 온수당 6,000불 정도까지 간다면은 지금 환율 계산으로 원화로 약 돈당 100만원 정도 가게 되는데 환율이 미리 빨리 오르면 6,000불 가기 전에 원화로는 돈당 100만원이 더 빨리 가게 되겠죠. 100만원이라는 그 시세를 보게 됐을 땐 일반 서민들은 구매할 수 있는 금이 더 이상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살 돈이 없거든요. 그때서야 실버에 대해서 눈을 돌리기 시작하게 되겠죠. 시간이 될 때 작지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금을 사놓으십시오. 더 바람직하게는 은을 조금씩이라도 사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향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현재의 부채를 절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